예,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제 3학년 과목이죠. 지금 이제 기계 진동 관련해갖고 이제 진동의 이론 수업입니다. 이론 수업 관련해갖고 제가 지금 강의를 맡고 있는 고경대학교 김찬중입니다. 저번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인트로덕션 했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장부터 좀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바이브레이션 이 책인데 뭐 어느 분들은 뭐 이 책을 못 사서 이렇게 뭐 힘들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마 이거는 뭐 많이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사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저도 옆에 지금 노트북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 발표 자료 있죠. 발표 자료 쭉 있고 발표 자료하고 지금 저기 책하고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엔지니어링 바이브레이션 돼서 지금 프랙티스 홀에서 나오는 이게 DJ 임만 교수가 지금 지은 책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죠. 지금 뭐 수도권에서도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그 기계 진동 관련된 책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라오라고 제가 이제 시스템 모델링 할 때 다르게 쓰는 책 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2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저희들은 이제 입만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를 보시면 일단 그 1페이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1페이지 봐서 그 vibrations are everywh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동 관련된 건 뭐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진동은 동력학의 그 다음 버전이다. 동력학의 학문적으로 오게 되면 이제 2학년 때 동력학을 배우고 3학년 때 그런 이제 응용 중에서 이론적으로 보통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나오는데 뭐 동력학 책에도 나오죠. 뒷부분에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력학에서는 리지드 바디 모션까지만 했는데 이제 플렉서블 모드로 가게 되면 이제 그게 진동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사실 진동이란 거는 뭐 절점 하나만 있으면 진동이 있을까요? 사실 절점 하나만 있으면 진동이 없습니다. 그건 뭐 그냥 우주에 뭐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하나의 뭐 어떤 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의 그냥 그 단위 물질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뭐 움직임이 없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동력학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리지드 바디 모션에서 뭐 이런 것들 요거는 3축 방향의 병진 운동이 나오는 거죠. 3축 방향의 병진 운동이 나오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상축 방향의 병진 운동과 함께 모션 그러니까 뭐 X축 방향의 회전, Y축 방향의 회전, Z축 방향의 회전을 해서 사실 이게 이제 뭐 디그리 프리덤이라고 아십니까? 그렇죠. 디그리 프리덤. 프리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는 3자유도 X축, Y축, Z축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제 리지드 바디라고 하게 되면 X축, Y축, Z축이 있고 거기다가 뭐랍니까? RX, 로테이션, RY, 뭐 RZ 이렇게 해서 6자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절점, 하나의 뭐 절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모든 힘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죠? 무게 중심점에 대해서 보통 다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뭐 병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얘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이런 이제 호떡 같은 게 들어갑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같습니다. 같게 된다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리지드 바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 이런 이제 뭐 이걸 보드마카라고 하네. 이거 있으면 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세하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 움직임하고 여기에서 여기 움직임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그냥 매스 컨센트레이티드 매스라고 하죠. 집중 질량이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리지드 바디고 리지드고 근데 이게 이제 플렉서블로 넘어가는 거죠. 플렉서블로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플렉서블인 거죠. 플렉서블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뭐 시스템이 있다고 하되 이게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만약에 탕 쳐봅시다. 여기서도 떨림이 있고 여기서도 떨림이 있고 떨림이 다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떨림하고 여기서 떨림이 서로 같으면은 같이 떨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리지드 바디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탕 쳤을 때 여기서의 움직임하고 여기서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시스템이 하나의 매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매스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게 이제 플렉서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지금 2페이지죠. PDF로 한번 올라져 있을 때 Vibrations are everywher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everywhere일까요? 그러니까 모션이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정적인 것도 있죠, 사실은. 우리 기계공학이라든지 뭐 시빌 엔지니어링, 뭐 토목이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움직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은 건 좀 더 정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우리 기계 뭐 설계공학이지만 기계공학 전체적으로 기계공학이라고 볼 때 여기서는 동적인 게 사실 더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어디로 취업하죠?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현대자동차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뭐 LG, 전자 뭐 등등해서 다 그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물체, 디바이스 자체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운동이 발생되는 거고 거기에 변이가 발생되고 회전이 발생되고 떨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동력을 가지고 사실 기계의 정의를 보게 되면 어떤 이제 그 모션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떤 기계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솟아나는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즉 말해서 바이브레이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이브레이션은 존재한다. 바이브레이션은 존재한다. 근데 이제 바이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진동, 소위 이제 뭐 보통 뭐 부모님한테 할 때 나 진동 비었어 이러면 진동이 뭐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떨린다. 뭔가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디 이제 뭐 A센터 같은 데서 이게 지금 진동이 발생돼 이러면 좀 어색하고 여기가 막 떨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떨림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시스템의 그 레벨로 보게 되죠. 레벨로 보게 되면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도 아시다시피 컨센트레이티드 매스가 가장 쉬운 거. 그래서 우리가 동력까지 처음에 배우잖아요. 그러면 리지드 바디로 넘어갔을 땐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리지드 바디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매스에다가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이 되는 건데 이런 이제 플렉서블 바디 자체가 뭔가 연계가 돼가지고 움직이면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갖다 연구를 할 때 사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또 계속 자동차를 해서 예를 드는데 자동차로 예를 들면 초창기 자동차는 어땠을까요? 초창기 자동차는 시스템 설계가 잘 안 돼가지고 정적인 설계죠. 사람이 앉거나 무거운 물체를 얹으면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비이클 자체가 주저앉는 뭐 그런 경우가 막 생기는 거죠. 균열이 발생되고 뭐 가다가 막 엔진 터져갖고 막 죽고 막 이런 것이 막 발생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정적인 것, 정적인 힘, 뭐 자중 이런 것들 견디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내믹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회전을 갖다 하는데 뭐 이게 무게 중심이 돌아가서 막 롤오버가 일어나서 차가 넘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떠죠? 차 타면은 시동등 켜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아, 이게 좀 조용하네. 이게 되게 정숙하네. 뭐 이런 것들. 퀄리티 관점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브레이션이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스템이 안정은 한데 조금 더 뭔가를 더 추구하는 뭐 그런 쪽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측정이나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뭐 태어나지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그리고 우리나라 뭐 남북 전쟁이란다. 그 저기 뭐 6.25 전쟁 같은 거 발생됐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시스템이 굉장히 구식이었죠. 이게 측정 장비 같은 게 구식이었단 말입니다. 구식이어 가지고 제가 이제 본 수업에서 굉장히 뭐 많이 강조를 했지만 프리퀀시라는 개념, 주파수라는 개념이 쭉 들어가는데 그 주파수를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떠는 것에 대해서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뭐 보통은 유튜브 자료도 보여드리는데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갖고 막 떨림이 막 발생되다가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동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사운드 퀄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바이브레이션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밖에 지금 보시면 밖에 바람 불면 전선 떨리잖아요. 그런 거 이제 오랫동안 떨면 전선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시스템적으로도 문제를 발생될 수 있는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브레이션은 항상 존재한다. 바이브레이션은 항상 존재하는 거고, 바이브레이션이 항상 존재하는 거하고 또 보통 연계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그것은 항상 사인이나 코사인과 같은 물결무늬 형태가 나옵니다. 물결무늬 형태.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측정을 해서 뭐 나중에 이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막 이게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막 불규칙하게 나와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중첩이 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이제 할아버지들, 예? 오래된 할아버지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함수들도 많이 만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우리가 뭐 삼각함수에서 뭐 대학 가려고 배우긴 배우는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떨림의 형태가 항상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다. 물결무늬 형태. 그것의 조합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떨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동이란 것은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왜 사인, 코사인 강조한 조금만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렇고 이제 3페이지에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고자 하게 되면 뭐 이렇습니다. 이제 자유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거든요. 시스템의 척도죠, 척도.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디그리 프리덤 자체가 여기는 세계의 자유도. 그러니까 그 물체의 거동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좌표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좌표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사실 이제 시스템으로 볼 때는 시스템의 크기가 됩니다. 시스템의 크기.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런 절점이 아니다 합시다. 일단 지우고 좀 얘기합시다. 지우고.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봅시다. 절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절점이 사실 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X, Y, Z축으로 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삼자의도인데, 만약에 이 녀석을 상하로만 움직이는 녀석으로 한정을 했다 봅시다. 그럴 경우, 자, 시스템이 그냥 절점이 하나 있으면 물체가 움직일까요? 뭐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질량, 스프링 하나 달고요. 밑에다가 그라운드를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떨림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운종입니다. 절대 좌표계에서 움직이지 않는 뭔가가 존재해야지만 상대적으로 떨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지구가 전체적으로 사인 웨이브로 떤다고 합시다. 그 위에서 같이 떨게 되면 사실은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질량이 하나 있고 뭐 강성이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One degree of freedom. 이거냐면 X축으로밖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Y축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죠? 요렇게도 움직이고 요렇게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 정의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잡아당기면 Z축으로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Z축으로 하는 스프링 하나 더 달면 3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디그리 프리덤에서는 X축에 대해서만 관찰하면 되는데 2디그리 프리덤 같은 경우는 KY 스프링이 이렇게도 움직이니까 두 개 평면 운동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스프링이 하나 더 달아가지고 3축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질량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3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거동을 갖다 표현하는 거, 특히 이제 진동 관점에서 떨림을 표현할 때 디그리드 프리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책 보면 지금 4페이지를 보게 되면 The minimum number of coordinates to specify a configuration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가장 최소한의 그 개수, 그렇죠? 그런 이제 뭐 좌표 개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그젠플 지금 봅시다. 책에 보게 되면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네요. 5페이지.
example 1.1 the pendul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펜들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그럼 병진 운동만 있느냐? 사실 시스템은 병진 운동이 없고 회전 운동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펜들럼이죠. 펜들럼은 물체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 물체가 줄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줄은 질량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질량이 있는데 이 녀석은 병진 운동을 못해요. 뭐만 할 수 있죠? 어떤 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세타, 저 세타 값으로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one degree of freedo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 보면 모멘트 해갖고 저렇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동력학 문제 풀 때 뭐 저걸 30도 각도에서 떨어졌을 때 뭐 그게 뭐 어느 뭐 세타가 0도일 때 그때 지나가는 뭐 가속도가 어떻게 되면 등등 배우잖아요. 이제 다시 모델링을 할 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펜들럼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이퀘이션을 세워가지고, 그쵸? 이퀘이션을 세워가지고 저렇게 지금 우리가 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 restoring force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더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그렇게, 뭐, 여기 이퀘이션에서 지금 풀 건 아니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보시면, 그래서 원 디그리 프리덤에서 얘기를 한다. 이퀘이션 다시 나중에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원 디그리 프리덤. 자, 봅시다. 원 디그리 프리덤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 디그리 프리덤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력장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력은 어떻게 할 건가? 중력. 자, 이것도 보시면 사실 중력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우주상에 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지구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만큼이 처짐이 발생된다고요. 처짐. 델타만큼. 왜냐? 뭐에 대해서? with respect to 뭐죠? 중력에 대해서. 중력은 어떻게 된 거죠? mg 값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스프링 상수 k가 있으면 이게 k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k입니다. K라는 것에 대해서 변이가 델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 W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상쇄가 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퀴브리움 상태가 사실 원래는 요게 아니라 중력까지 포함했을 때는 얘가 요만큼 내려왔을 때가 실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점. X.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중력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상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떨림은 어떻게 보느냐? 중력이 없어진 여기서부터의 떨림을 위아래로 떨림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디그리 프리덤에 대해서 이제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다시 정의를 좀 하게 되면 다시 뭐 6페이지, 7페이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1장에서는 우리가 원 디그리 프리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 간단하게 상하 운동하는 거에서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 이제 2장 갔을 때도 우리가 이게 뭐 스마트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정도 해도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4장 정도로 넘어가면 비로소 이자이도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디그리 드 프리덤이 원 디그리 프리덤하고 그 이상 2 디그리 프리덤, 3 디그리 프리덤, 4 디그리 프리덤으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기다가 걷는 순간 걷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걷는 거는 2자이도 뛰는 거는 뭐 3자이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서느냐 마느냐 1자유도냐 그렇지 않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중간고사까지는 아마 원 디그리 프리덤 갖고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상 요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